제가 슬기님이랑 이렇게 시니어 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찍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워낙 영상이 어색한 사람이라.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나 네. 이제 이 산업에서 계속 계시면서 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워낙 많으신 분이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슬기님이 지금 시니어 산업에 있는지 한 6년 됐나? 횟수로 6, 7년? 2019년에 스타트업들이 이제 막 실버 시장에 뛰어들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있으면서 좀 어떤 경험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하나는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왜냐면은 이 초고령화 사회는 모두가 다 처음으로 겪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근데 저도 이 산업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제일 가깝고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일본에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다양한 기업들이 기술이나 무언가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도 여전히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는 중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하는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시니어 시장이 계속 커진다, 시니어 시장이 돈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기사로 나오잖아요. 좀 너무 서비스나 이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돈에 치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당에 얼마의 매출을 낼 수 있는데, 그럼 한 명당 얼마를 쓸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계속 접근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실버타운에 계셨던 분들이 결국엔 퇴소하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나는 외롭지 않으려고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더 우울증만 오더라 해서 나오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직접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이 사람의 나이 들에 따라서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고 뭘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접근 방식으로 가야,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나오고, 그 서비스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뭐 돈이 벌리고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처음에 포커싱이 된 게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뭘 팔 수 있지? 그냥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거에 한계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그 한계점 안에서 어쨌든 계속 서비스를 만들고 일을 해왔던 사람이라 그거에 대해서 좀 벽이 크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고. 돈으로만 봤다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들도 처음에는 혹은 지금도 이 사람들한테 뭘 제공해주면 좋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그런 고민 안에서, 예를 들어 실버타운이면 그 어르신들이 뭐 외롭지 않게 노래방을 설치해 준다던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무언가를 주곤 있는데, 근데 여전히 실버타운에 가면 외롭다 혹은 어떤 이유로 나온단 말이에요. 실버타운만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럼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뭘까? 그냥 어떠한 시설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골프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잘 돼 있는데, 그 시설만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선 약간 알아서들 하세요 라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실버타운 중에서도 되게 잘하는 곳들도 있어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개개인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개개인의 성향을 다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서비스를 안에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곳들도 있고, 그냥 좋은 시설과 좋은 식당과 퀄리티 높은 어떠한 식자재와 이런 거가 있으면은 이분들이 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사고가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 드린 거죠. 이게 근데 비단 실버타운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예를 들면 여전히 지금도 그런데 이 간병인에 대한 거를 랜덤박스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 몰라. 그리고 알아도 이분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 여전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물론 그때보다 좋아지긴 했죠. 오프라인으로 했던 거를 온라인 앱으로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업체는 프로필을 강화하기도 했고 거기서 데이터를 쌓기도 했고,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간병인을 찾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도 다 사람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비스 자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겪고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고 라고 접근을 해야지 결국엔 조금 더 근본적이지 않을까.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결국에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것도 맞고. 결국에 좀 본질은 사람에 있고
사람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음. 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 시장에서 좀 이런 변화를 주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요새는 AI도 많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 막 로봇 기술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결합돼서 나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이 분야의 전용의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도 이제 LG가 시니어 전용으로 하는 TV를 별도로 라인을 만들 정도로 시니어들이 이제 보는 게 좀 어려우니까 뭐 여기서 음성으로 한다거나 리모컨이 좀 더 단순화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라인업을 만든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인형 만드시는 분들인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꾹 눌러야지 이 인형이 대답해줘서 외로움을 좀 해결해준다의 컨셉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시도들을 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딱 어떠한 시니어의 서비스랑 특히 AI 같은 그런 기술하고 접목해서 하는 거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요. 근데 이 기술조차도 결국에는 사람의 일상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뭐 예를 들면은 지니아 TV 켜줘를 제일 많이 쓰는 세대가 시니어 세대란 얘기를 저도 건너 들었는데 이 TV 켜줘가 제일 잘 쓰는 이유는 그냥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TV를 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방향도 결국에는 이 사람의 삶과 사람의 일상에 맞닿아 있어야지 이게 잘 접목돼서 좀 더 좋은 서비스, 좀 더 고객을 향한 서비스, 사람을 향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세기님이 만들고자 하는 시니어 산업? 뭐 시니어 서비스의 형태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좀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저희가 접근하고 싶은 서비스의 형태는 케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좀 무겁고 힘들고 지친 걸로 좀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는 서비스의 방향이나 만들어가는 서비스의 방향인데 그 가볍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그냥 힘든 일로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들고 누군가가 아프다는 거는 가족이 아프다는 거는 눈물 날 정도로 힘든 일인데 이게 적어도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가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때만큼은 조금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한 마음의 짐들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조금 더 사람을 향한 서비스, 이 환자를 향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